안녕하세요. 이제 데이 2입니다. 데이 2 같은 경우에는 상체의 뒤쪽에 있는 근육들 운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허벅지 앞쪽 그리고 복근 운동 이렇게 있어요. 데이 1이나 데이 3보다 훨씬 더 줄어들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이 다 끝나고 나서 유산소 운동이 한 20분 정도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운동 들어가시면 되고, 이 말인즉슨 유산소 운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안에 이 운동들을 할 때 막 민기적거리고 하게 되면 운동 시간 너무 길어져요. 그러니까 빠르게 쉬는 시간에 농땡이 까지 않고 따라락 끝낸 다음 유산소 운동까지 딱 하고 마무리하면 아주 알차게 운동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처음에는 내가 주로 키우고 싶은 근력 쪽에 기여하는 근육들, 또는 내가 주로 키우고 싶은 근육들 위주로 처음에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덜 중요한 순서대로 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종목은 상체에서 뒤쪽에 있는 근육들, 여기서 보시면 요 광배근이라고 하는 이 근육들, 파란색, 초록색, 빨강색, 이 근육들 타겟팅하는 운동들이 주를 이룰 겁니다. 뭐 나중에 나온 운동들은 제가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씩 세팅하는 방법이나 설명드리고 운동 진행할 테니까 따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데이 2 들어가 보시죠. 자, 데이 2 첫 번째 종목은 케이블 풀다운입니다. 우선 그립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저희 데이 1이랑 데이 3 케이블 프레스백 할 때 제가 앵클 스트랩 제작해가지고 할 거고 그때 사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때 임시로 썼던 이 팔자 스트랩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가운데 묶인 거, 요런 바느질? 요런 거 뜯어가지고 요런 식으로 원형 스트랩 만들어서 쓰면 된다 그랬죠. 이게 프레스백 할 때도 쓰지만 저희가 케이블 풀다운이나 케이블 하이로우 할 때도 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챙기셔서 요렇게 케이블 고리에다가 매주시면 됩니다. 래플다운 있으면 래플다운 고리에다가 매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도르래로부터, 래플다운 도르래든 케이블 도르래로부터 1m 정도 떨어진 위치에다가 벤치를 두실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우선 제가 앉아야 되는 위치를 잡을 건데, 앉아야 되는 위치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팔뼈가 아니라 지금 보이는 이두라고 하는 이 상완 이두가 귀 옆에 오는 위치를 찾는 거예요. 여기입니다. 귀 옆에. 뒤통수 뒤나 정수리 위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귀 옆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위로 뻗는 게 아니라 이 정도 가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세팅을 하고 가운데 손가락이 케이블 도르래 구멍을 보는 위치에다가 앉아주시는 거예요. 너무 심플하죠? 여기면 안 맞죠? 여기면 안 맞죠? 저한테는 한 요 정도인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되시면 할 준비 다 끝난 겁니다. 세팅해 놨으니까 이제 뭐 하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잡으실 거예요. 자, 원형고리 안으로 손 들어가서 이렇게 잡는 겁니다. 원형고리 안으로 손 들어가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들어가서 하면 한번 꼬여요. 그렇게 되면 또 찡겨가지고 여기 아픕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자, 잡으신 다음 이 상태에서 아까 그 위치 내가 세팅했던 데다가 앉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대로 당겨주시는 거예요. 자, 웜업 겸 자세 설명 드리는 거고요. 자, 어느 정도 위치 설정되고, 워밍업은 제가 봤을 때 한 2세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방금 전에 워밍업 한 세트 하면서 내가 제자리에 위치에 있었나? 이런 것들 체크했죠? 그러면 웜업 한 번 정도만 더 하고, 웜업은 지나치게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몇 번 정도, 얼마 정도만 하면 된다 그랬죠? 일단 몸이 예열되고, 추가로 무게에 대해서 적응하고 내가 자세 점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하면 된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뭐 5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해서 이런 식으로 웜업 다 끝냈고 세팅까지 다 마쳤죠? 그러면 이제 우리 본셋이라고 하는, 진짜 내가 나 이번 세트 했어 라고 하고 숫자 기입할 수 있는 걸 다 본세트라고 해요. 워밍업은 숫자 기입하거나 세트로 안 칩니다. 그리고 운동 볼륨에도 원래 안 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전에 2세트 했잖아요, 워밍업으로. 근데 우리 케이블 풀다운 이걸 뭐 4세트야. 그렇다고 해서 내 훈련 일지에 나 오늘 6세트 했다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는 거죠. 4세트 했다고 적는 겁니다. 오케이? 본셋이 아니면 근육에는
근육이 커질 만큼의 충분한 자극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치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세팅 다 끝냈고 이제 케이블 풀다운 본셋 들어가 볼게요. 오케이, 2011 10에서 12개 ERIR입니다. 그러면 뭐라 그랬죠? 야, 이거 하면 샤넬백 사줄게 해도 더 이상 2개 정도밖에 못할 것 같을 때 내려놔야 되는 거고, 그거를 10에서 12개 정도를 하게끔 적당한 무게 세팅하고 운동 들어가면 되고, 길게 뻗었다가 1초 멈췄다가 천천히 길게 뻗어라,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계셔도 무방합니다. 자, 다시 요렇게 잡고 세팅했죠? 자, 그러면 저한테 이 정도 위치 갈게요. 네. 자, 세트 끝났으면 쉬는 시간 체크해야 되죠? 케이블 풀다운 쉬는 시간은 2분. 오케이. 쉬는 시간 체크하는 거 뭐 이렇게 누르던 누르셨으면 내가 몇 킬로를 했는지, 첫 세트 때 몇 개 했는지 잘 적어주시고 2분 잘 쉬었다가 다음 세트 들어가시면 됩니다. 풀다운 하실 때 주의해야 될 것들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체로 랩풀다운을 우리가 광배근 운동한다고, 여기 근육 운동한다고 많이 하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10명 중에 못해도 7명은 우리가 원하는 이 부위에 자극이 온다기보다는 지금 제가 손가락으로 짚는 이쯤에만 어떤 힘이 들어간다고 느껴지실 거고, 파란색이나 초록색이나 빨강색은 힘이 잘 안 들어간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언급한 우리의 목표 근육인 이 빨강 색깔 근육이 조금 더 많이 운동이 되려면 수직으로 뻗는 랩풀다운보다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케이블 풀다운이 훨씬 더 유리해서 이 운동을 소개시켜 드린 거고, 그러면 이 근육을 타겟팅 하려면 어떤 것들에 집중을 해야 되냐? 첫 번째, 팔의 위치 잘 세팅해야 되고요. 그건 설명드렸죠. 상완 2도 R통이 어디? 귀. 오케이? 뒤통수 아니에요. 귀. 랩풀다운은 뒤통수 쪽으로 뻗죠. 하지만 귀 쪽이어야 됩니다. 여기다가 두고 귀잖아!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자, 이 위치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첫 번째 주의사항. 이렇게 뒤집어 가면 안 돼요. 오케이? 일자로 잘 뻗어 있는 상태에서 죄송합니다. 배에 힘 잘 주고 그 다음에 당기는 겁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좋은 움직임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뒤집어 까지 마라. 배에 힘 잘 주고 해야 된다. 요거 체크하시고 두 번째 세트. 오케이. 두 번째 세트. 첫 번째 세트 끝나고 쉬는 시간 때 말씀드렸던 주의사항들. 뭐였죠? 뒤집어 까면서 하지 마라. 위치 잘 설정하고 해라. 그렇죠? 자, 그리고 배에 힘 잘 주고 해라. 그럼 이거 잘했다면, 아까 첫 세트 때 그걸 모르고 운동했을 때, 지금 제가 손가락으로 짚는 이 위에 있는 빨간색 근육, 얘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걸 느꼈거나, 아니면 그마저도 힘이 안 들어갔었고 그냥 팔에만 엄청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제가 지금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거를 더 잘 느끼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케이블 풀다운에서 두 번째 포인트는
가급적이면 충분히 무거워야 돼요. 오케이? 보통 사람들이 내가 익숙하지 않고 잘 못하는 운동이니까 가볍게 조금씩 차근차근 해야지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물론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케이블 풀다운에서 타겟팅하고 있는 이런 상대적으로 큰 근육들은 조금 더 무게가 무거워졌을 때 많이 쓰여요. 오케이? 무게가 무거워졌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그만 근육이 안 쓰이는 건 아니지만, 무게가 충분히 무거워져야 우리가 타겟팅하고 있는 큰 근육들이 조금 더 높은 비율로 써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좀 충분히 무겁게 해줘야 된다는 거. 저희 데이 1이나 데이 3에서도 항상 강조를 할 건데, 이 엉덩이 근육을 타겟팅하기 위해서 우리가 충분히 무겁게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케이블 풀다운에서는 무게가 충분히 무거워야 됩니다. 반복해서 말하는데 연약한 척 하지 말고 무게 충분히 무겁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요 포인트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 배에서 힘이 잘 안 들어가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보강 운동 겸 나중에 자세 조절에 조금 더 잘 쓰라고 복근 운동들을 항상 데이 2, 데이 4 이런 데다가 넣어놨으니까, 운동하다 보면은 복근 운동 귀찮아요. 그런데 쉬는 시간 끝 꼭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세 번째 운동 끝냈습니다. 이제 쉬고 한 세트 하면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는 거죠. 쉬었다가 할 건데, 우리 케이블 풀다운에서 요거 조금 이해 가시면 이제 운동 좀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거냐? 보세요. 여기서 저희가 케이블 풀다운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로 움직이는 관절은 두 개야. 일단 첫 번째 팔꿈치. 얘가 구부러졌다 펴지면서 움직이죠. 그리고 이 어깨.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굴곡신전이라는 걸 하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관절, 지금 팔꿈치가 많이 구부러졌다가 펴지는 것보다는 어깨에서 많이 굴곡됐다가 신전되는 움직임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즉, 이런 모션입니다. 여기서 운동을 할 때 어깨를 많이 안 움직이고 팔꿈치 관절의 각도 변화가 어깨 관절의 각도 변화보다 팔꿈치 관절의 각도 변화가 크면 안 돼요. 똑같은 모션이어도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팔꿈치 관절이 먼저 주도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물론 팔꿈치 관절도 각도 변화가 일어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깨 관절에서 큰 각도 변화가 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 움직임을 만들어 주셔야 우리가 타겟팅하고자 하는 광배근을 공략을 할 수가 있다. 이 포인트 잘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 이건 어느 정도 이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방향 감각? 이런 것만 있어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항상 땡기죠?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되게 심플하게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해서 땡기죠? 그러면 지금 제 전환이라고 하면 이 아랫팔 말하는 거잖아요. 이 팔뚝이랑 케이블 와이어, 얘가 항상 이렇게 정렬되어 있어야 돼요. 일자로 정렬되어 있죠? 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정렬 안 되어 있죠? 일자로 돼야 정렬입니다. 오케이? 네 번째 세트. 자, 다음은 원암 덤벨로 옵니다. 내가 사용했던 벤치 그대로 끄집어 나오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널찍한 공간에서 하시면 되고요.
얘는 세팅은 너무 간단해요. 일단 벤치 하나 있으면 되고 또 뭐 있으면 돼요? 덤벨이 있으면 되죠. 나한테 적당한 덤벨을 가지고 옵니다. 자, 지금 하는 원암으로 덤벨 로우를 할 때는 제가 손가락으로 짚은 파란 색깔 근육 있죠? 파란 색깔 근육, 이 근육, 여기 보이시는 이 근육을 타겟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립은 뉴트럴로, 뉴트럴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요. 이게 오버, 이게 언더, 오케이, 이게 뉴트럴. 그립은 뉴트럴로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파란 색깔 근육을 타겟팅하는 원암 덤벨 로우를 할 건데, 세팅은 그냥 벤치에 원암으로 할 이거 덤벨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건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래 놓고 자세가 조금 복잡한데 자세는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카메라 삼각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메라가 삼각대가 어느 한쪽만 안으로 많이 들어와 있거나 어느 한쪽만 다리가 안으로 바깥쪽으로 빠져 있으면 무너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삼각형을 이상적인 구조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자, 손 먼저 짚고 손은 어깨 바로 아래, 뒤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갈비뼈 쪽으로 팔뼈가 눌려있는 상태에서 어깨 아래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다리는 골반보다 조금 더 무릎이 앞에 있게끔 만들어주시고, 이 다리는 이 손과 왼쪽 다리 가운데 선에서 바깥쪽으로 빠져주시면 됩니다. 바깥쪽으로 빠지는 폭은 이 거리 정도만큼이시면 돼요. 그래서 삼각대를 이런 식으로 세웠다라고 생각하시고 삼각형 만들어주셨으면 여기서 그대로 잡고 운동 진행하시는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워밍업이 필요하겠죠. 워밍업 오른쪽 왼쪽 하시면 되는데 한 번 정도만 하셔도 충분할 거예요. 왜냐면 이미 케이블 풀다운해서 비슷한 부위에 있는 근육을 타겟팅하고 왔기 때문에 충분히 예열이 되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자세에 대한 점검이랑 무게에 대한 적응 정도만 충분히 하시면 되고, 자, 끝났다고 치고 워밍업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본색 가야 되잖아요. 워밍업 하는 동안 내가 체크했던 무게보다 본셋을 하기에 충분한 무게를 설정을 하고 운동을 들어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원암 덤벨로우는 우리 2010 하나 둘 둘 이런 템포로 하라는 거고, ER로 8개에서 10개를 하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어때요? 한쪽 하고 1분 쉬었다가 한쪽 하고 1분 쉬었다가 한쪽 하고 1분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라고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또는 이 운동은 한쪽 하고 1분 쉬고 이렇게 들어가셔도 돼요. 저희는 오늘 한쪽 하고 1분 쉬었다가 한쪽 하고 1분 쉬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파랑 색깔 근육 크기가 어때요? 상대적으로 다른 애들보다 크죠? 자, 그러면 이렇게 큰 근육들은 내가 자세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무게가 어때야 된다 그랬죠? 무거워야 된다 그랬어요. 오케이? 충분히 무거운 무게 선택하셔서 운동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원암 덤벨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끝났으면 노닥거리지 않고 바로 쉬는 시간 체크하고 다시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1분 쉬었다가 들어가시면 됩니다. 원래 사실 원암 덤벨로가 무게 꽤 많이 다룬 운동이거든요.
그러면 무게를 꽤 많이 다룬다는 운동이라는 건 우리가 쉬는 시간도 다른 운동들에 비해서 좀 넉넉히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쉬는 시간을 1분이라는 좀 타이트한, 비교적 타이트한 시간으로 둔 건 첫 번째, 사실 조금 무겁게 하는 운동이어도 근육량이 많은 사람들이 쉬어야 되는 시간보단 근육량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좀 덜 쉬어도 충분히 회복이 동일하게 일어나겠죠. 그렇죠. 왜냐면 약간 차에 기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에 기름 넣는 양보단 우리가 요즘에 마티즈 없죠. 캐스퍼에 기름 넣는 양이 제네시스 기름통 이만하면 캐스퍼 기름통 요만하잖아요. 크고 작고의 차이죠. 그러면 기름 채워지는 시간 누가 더 빨라요? 캐스퍼가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근육량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 여성분들이라서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 세트 갈게요. 쉬는 시간 체크. 두 번째 세트 끝났고요. 쉬었다가 세 번째 세트 들어갈 건데, 오케이, 세 번째 세트가 마지막 세트네요. 그러면 제가 포인트들에 대해서 이번 세트에서 좀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중요한 거나 아니면 시간이 없을 땐 말이 빨라지는데 참고해 주시고, 자, 우선 첫 번째 포인트. 자, 우리가 로우 할 때 제가 지금 엎어져 있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대체로 많이 실수하는 게 얘를 먼저 당겨요. 그게 아니라 이 팔뼈를 아래로 먼저 누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블 풀다운이랑 마찬가지로 내가 다 당겼을 때 모양이 이런 정도로 내 저항, 덤벨이라는 것과 전환이 정렬을 이루고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구부러져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끝범위에서 날개뼈를 지나치게 많이 당기는 것도 좋지 않아요. 몸을 돌리는 것도 사실상 추천하는 운동 방법은 아니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엎어졌을 때 다리가 이렇게 쩍벌이 돼야 된다는 거.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보단 쩍벌이 되는 거 체크 잘 해주셔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팔뼈 움직여야 되는 거 누르고 당긴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막셋. 세 번째 종목은 와이드 그립으로 케이블 로우입니다. 이 운동 세팅하는 방법은, 자, 일단 그립이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래플 다운 그립 뽑아 오셔도 되고요. 이런 그립이 있으면 이렇게 세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팅되는 위치는 내 명치 정도의 수평을 그렸을 때, 수평선을 쫙 그었을 때 내 명치 정도에 이렇게 오게끔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뒤로 벤치 당연히 갖다 두시는 거고요. 뒤로 앉는 위치는 내가 다리를 편하게 편 상태에서 앞으로 딸려가는 힘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발의 위치를 세팅을 했을 때 내가 당겨질 위치, 여기서 당길 겁니다. 정리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명치 높이에 수평선 쭉 그렸을 때 케이블 도르래 구멍이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어깨 앞으로 나란히 여기서 15도 정도 벌어지는 각도, 여기가 내가 잡아야 될 그립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정도 너비를 잡을 거다라는 거 어느 정도 우리가 체크해놨죠? 자, 그러면 워밍업은 한 세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대략 이 정도로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무게는 내가 할 수 있겠지라는 무게 세팅해 두시고 그립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명치에다가 그대로 당겨주시면 돼요. 다섯, 여섯 개 정도 워밍업 끝내시면 이건 너무 가볍네, 내가 요 정도로 하면 되겠다 라는 무게 꽂고, 어떤 기준? 우리 케이블 와이드 그립으로 케이블 로우 하는 거는 10에서 12개를 1알라이알로 되어 있으라 그랬으니까 죽어도 하나 정도 더 간신히 할 것 같다 라는 무게에 세팅해 놓고, 그 무게가 10개에서 12개를 하기에 적당하면 됩니다. 쉬는 시간이 1분 30초니까 미리 세팅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세트 들어가 볼게요. 오케이, 끝났으면 바로 쉬는 시간 체크하고 쉬었다가 두 번째 세트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 운동에서 타겟 머슬, 목표 근육은 아까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운동 종목 같은 애들이 아니에요. 즉 파란색, 초록색, 빨강색을 한 번에 일컬어 부르는 광배근이 아니고, 여기서 지금 타겟팅하고 있는 근육은 여기 뒤에 보시면 요쪽 어깨 보이시죠? 요쪽 어깨 보였을 때 파랑 색깔이랑 파랑 색깔 근육 있죠? 얘가 가운데 있는 승모근이라는 애인데, 이 근육을 조금 더 집약적으로 노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쉽게 정리해드리면 케이블 와이드 그립으로 케이블 로우 하는 건 목표 근육이 광배근이 아니다, 중앙승모근이다. 그러면 왜 굳이 우리가 승모근이라면 극혐을 하는데 이 근육을 운동을 하느냐? 자, 이 근육이 하는 역할은 날개뼈를 이렇게 뒤로 모으는 거예요. 주로 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운동들에 지나치게 편향되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자세 때문에 흉추의 체형의 정렬 상태 또는 중앙승모근이 지나치게 늘어나서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어깨가 앞으로 많이 빠져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어깨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을 방어해주기 위해서 이 근육을 운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와이드 그립으로 케이블 로우를 하는 동안 집중해야 될 거는 어디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여기 파랑 색깔 근육 있죠? 파랑 색깔 근육, 이 근육에 집중해서 운동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세트. 자, 두 번째 끝났으면 다시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어떤 근육을 운동하는 거고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두 가지가 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내가 당기는 걸, 아까 우리 광배근 운동할 때는 광배근 쪽으로 팔꿈치가 들어왔죠. 하지만 우리 지금 승모근 운동하고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팔꿈치가 승모근 쪽으로 들어올 겁니다. 팔꿈치가 승모근 쪽으로 들어올 거예요. 팔꿈치가 광배근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팔꿈치가 승모근 쪽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우리 광배근 운동할 땐
활짝 열고 하라 그랬어요? 닫고 하라 그랬어요? 닫고 하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지금 승모근 운동할 거잖아요. 근육 타겟팅하고 있는 근육 부위가 다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슴 열고 해줍니다. 가슴 핀 상태에서 팔꿈치가 광배근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 승모근 쪽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이 두 가지 포인트만 잘 기억하셔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동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실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하면서 해주시고, 하는 동안 광배근에 집중하지 마시고 승모근에 집중하면서 하는 거예요. 승모근 운동하는 이유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고, 자, 해서 우리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근육 1kg를 키우면은 뭐 얼마의 가치가 있고 칼로리를 많이 잡아먹고, 그런 결에 있어서 우리 신체의 큰 근육들 대표적으로 몇 마리를 꼽아보라면 그 손가락 안에 꼽히는 게 승모근입니다. 그래서 이 근육을 잘 운동시킨다는 건 여러 가지 좀 있겠죠? 세 번째 세트. 자, 세 번째 끝났고요. 이제 쉬었다가 네 번째 세트 들어가면 우리 승모근 운동까지 다 끝내는 건데요. 이 운동 하실 때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운동하면서 그립 되게 너무 좁게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그냥 바로 선 상태에서 이렇게 당기고 있다고 칠게요. 아까 뭐라 그랬죠? 팔꿈치가 광배근 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팔꿈치가 승모근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립을 너무 좁게 잡으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이걸 좀 더 이해 쉽게 제가 엎어서 보여드리면 이런 모양일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운동시켜야 되는 근육은 팔뼈가 바깥쪽으로 벌어지면서 끝범위에서 날개뼈가 바짝 안으로 들어와 줘야 되는데, 만약 제가 팔꿈치가 너무 그립을 좁게 잡아서 팔꿈치가 이렇게 안으로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면 날개뼈를 뒤로 당기기 쉽지 않아요. 벌어졌을 때 쉽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날개뼈랑 어깨뼈에서, 날개뼈랑 이 GH 조인트라고 하는 이 뼈에서 각도 변화가 크게 많이 일어나지 않고 팔꿈치 관절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팔꿈치를 구부렸다 피는데 기여하는 근육들이 더 많이 쓰일 거예요. 어디에요? 이 근육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립을 불필요하게 너무 좁게 잡으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다? 팔 근육에만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느낀다는 거죠. 여기 아니면 특히 여기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립이 충분히 넓은 상태에서 팔뼈를 바깥쪽으로 빼면서 날개뼈를 당겨야 된다. 요거 참고해서 마지막 세트. 자, 네 번째 종목은 체스트 서포티드 덤벨 레터럴 레이즈입니다. 하는 방법이 조금 독특해 보일 수 있으니까 세팅하는 방법부터 잘 따라오세요. 자, 세팅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갈까요? 벤치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벤치 각도를 지금 완전히 직각이죠. 여기서 요 정도만 엎어지게 두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는 이 위치에다 이렇게 기댈 겁니다. 그래서 이 세팅하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내 몸의 자세 설정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각도 니어진 만큼 내 몸도 이렇게 엎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없으면 마치 내가 앞으로 쓰러질 것처럼. 제가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냐, 세팅은 이렇게 해놓고 얘 가지고 이렇게 서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기대고 있어야 됩니다. 마이클 잭슨 이렇게 엎어지듯이. 그래서 요 세팅, 이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걸 잘 했다 라고 하면 팔과 몸이 이렇게 붙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일자로 서 있으면 이렇게 팔이랑 몸이랑 붙죠. 하지만 잘 세팅했다면
팔이 몸보다 이렇게 당연히 앞에 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정리되세요? 이거 중요한 포인트니까 요거 체크 잘 해두시고, 자, 이렇게 세팅이 다 됐으면 이제 레터럴 레이즈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덤벨을 가져와야겠죠. 덤벨은 가급적이면 너무 무겁지 않은 무게 가져와 주시면 돼요. 상대적으로 무게를 많이 다루지 않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냥 가벼운 무게로 워밍업 한 번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할 겁니다. 자, 그러면 몸이 바로 서야 되는 위치 세팅했고 팔이 앞으로 떨어졌죠. 자, 레터럴 레이즈를 할 건데 이 운동의 목표 근육을 보자면 얘는 측삼각근이 아니에요. 제가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목표 근육이 요 근육이 아니라고. 이 측삼각근이 아니에요. 목표 근육이 요 빨강 색깔 근육이에요. 그래서 팔뼈가 움직이는 경로가 측삼각근 운동할 때 요거랑은 좀 다르게 움직여질 겁니다. 정리되시죠? 자, 그래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워밍업을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벤치 각도를 잘 세팅했고 여기에 대해서 몸의 지지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놨다면 팔을 앞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측삼각근 운동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겠지만 우리 지금 후삼각근이라고 하는 빨간 색깔 어깨 근육 운동하고 있는 거라 그랬죠? 자, 그러면 팔뼈가 움직이는 경로는 이런 식으로 와야 됩니다. 살짝 앞으로 갔다가 바깥쪽으로 벌리되 뒤로 빼면서 바깥쪽으로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 대해서 이 정도 높이에 올 거예요. 각도도 이 정도. 그리고 원래 측삼각근은 여기까지 올리죠. 후삼각근 운동할 땐 여기까지만 올리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해서 무겁지 않은 무게로 아마 하게 되실 거예요. 왜냐면 내 생각보다 무게치기 많이 좀 불리한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 잘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럼 무게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설정을 하냐? 오케이. 무게에 대한 기준은 우리 10에서 12개를 1할 2할로 할 수 있는 무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무게까지 세팅이 됐으면 1011이죠. 자, 제가 템포까지 맞춰서 10에서 12개 진행해 볼게요. 본셋입니다. 본셋. 집중하시고. 오, 4kg인데도 저도 쉽지 않아요. 오케이? 자, 끝났으면 쉬는 시간 1분 30초 체크하고 쉬었다가 두 번째 세트 들어갈 건데, 여기에 대해서 포인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이 앞에서 바깥쪽으로, 앞에 있다가 내 몸 쪽으로 오면서, 앞에 있다가 지금 가슴 기대 놨겠죠? 앞에 있다가 내 몸 쪽으로 오면서, 앞에 있다가 내 몸 쪽으로 오면서 운동이 진행돼야 된다는 거 머릿속으로 잘 생각하시고 운동하시고, 왜 팔이 원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안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냐? 아까 뭐라 그랬죠? 목표 근육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면 초록색에 집중하고 하는 게 아니라 빨강색에 집중하고 운동하시면 되겠죠? 빨강색 운동 집중하시면서 이어나가시면 돼요. 자, 하면서 많이 나오는 실수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역학적으로 되게 어깨 근육을 타겟팅하기에 좀 불리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게 아예 어깨 운동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 떨어지고 있는 덤벨은 바깥쪽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떨어지고 있지 않죠. 그렇게 되면 팔을 바깥쪽으로 벌리는 데 쓰이는 근육보다는 이 상태로 되게 되면 팔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안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바깥쪽으로 팔을 돌리는 근육을 같이 쓰면서 팔을 바깥쪽으로 벌리는 근육을 쓰기 때문에 에너지의 누수,
에너지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꼴이 생깁니다. 두 번째 세트. 오케이. 두 번째 세트 끝냈고 쉬었다가 세 번째 세트 들어가실 건데요. 자, 레터럴 레이즈 같은 경우는 총 4셋이니까 하시면서 계속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반복하면서 보고 다시 습득해 나가면서 운동하시면 될 거예요. 쉬는 시간 때는 뭐 하는 거라 그랬죠? 친구랑 카톡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 세트 때 뭘 잘못했고 어떤 거를 고쳐야 되지? 다음 세트 때는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것들. 그리고 혹여나 내가 무게를 잘못 골랐다. 라고 하면 무게 잘못 고른 거에 대해서 빨리 내리건 올리건 수정해서 다음 세트 들어가시면 됩니다. 웜업 셋은 우리가 그냥 막 깔짝깔짝 만져보고 막 테스트해보면 이런 거는 내가 훈련했다고 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는 건 이미 본 세트를 정해놨다는 거고 본셋의 개수를 정해놨다는 거는 우리가 기회가 그만큼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회가 한정됐다는 겁니다. 이렇게도 안 되니까 저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거는 운동 훈련하는 세트수라고 안 친다고. 그러면 본셋을 정해놨기 때문에 내가 한 세트 한 세트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최대한 집중해서 운동을 하셔야 그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잘 체크해 주시고 한 세트 한 세트 집중해서 소중하게 진행하신 다음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게 막 기회가 무한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불필요하게 피로도가 너무 높게 쌓일 겁니다. 오케이? 세 번째 세트. 자, 쉬었다가 이제 막셋이에요. 하시면서 제일 제가 자주 봤던 실수는 이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가슴을 기댈 곳을 일부러 마련해 두고 운동을 진행하는데 실제로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치팅이라고 부르는 불필요한 동작을 하게 되면서 가슴을 기대게끔 세팅해 놓고 떼면서 운동한다는 거죠. 제가 오버해서 보여드리면 약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떨어졌으면 여기서 그대로 내가 무거워서 힘들어지건 아니면 하나를 더 해야겠건 이 자세에서 내가 안간힘을 써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자꾸 이런 식으로 운동한다는 거죠. 또는 하다가 기대놓고 하다가 자꾸 가슴을 들고 여기서 운동을 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해보면서도 느끼겠지만 운동이 굉장히 편해져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몇 개 막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오히려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육량 키우는 운동에서는. 따라서 내가 원래 정해놨던 자세 내에서 바뀌지 않으면서 얼만큼 하드하게 밀어붙이냐 얼만큼 제대로 운동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지 내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유리하게 자세를 바꾸는 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운동 목적에는 맞지 않습니다. 다른 운동 예를 들면 크로스핏 같은 게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운동들에서는 맞는 전략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근육의 양을 올리기 위해서 운동할 때는 그런 전략은 피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대는 거 떨어뜨리지 마라. 아시겠죠? 막셋! 자, 이제
고통의 의자라고 불리는 레그 익스텐션입니다. 레그 익스텐션 뭐 세팅할 거 있나요? 엄청 쉬워요. 없습니다. 자세도 어려울 게 없어요. 하지만 맨 처음에 내가 익숙하지 않은 머신이라면 지금 보여드리는 주의사항 체크하셔서 운동하시면 크게 벗어나실 일 없을 겁니다. 자, 우선 레그 익스텐션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지금 보는 건 옥시즌 머신인데 여성분들이 운동하기에 되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상 이 굴곡 각도가 엄청 심하면 좋지 않은데 뭐 굴곡 각도가 엄청 심한 편도 아니고 뭐 상대적으로 완만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각설하고 이 지금 패드의 둥그런 끝에 무릎 뒤에 접히는 부분 있죠. 오금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맞닿게 껴줍니다. 그 부분이 맞닿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지금 제 엉덩이가 충분히 이 홈에 껴지기에 너무 의자가 앞으로 당겨져 있죠. 자, 그러면 이 의자를 뒤로 눕혀줄 거예요. 각 머신마다 조절하는 방법은 다를 테니까 참고해서 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 오금 껴놓고 뒤로 딱 기댔을 때 어때요? 여기 딱 껴졌고 이 홈에 딱 껴졌습니다. 너무 의자가 앞으로 당겨져서 이렇게도 안 됐고 너무 의자가 뒤로 누워서 이런 식으로도 안 됐고 정확히 딱 껴졌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체크해야 되는 건 이 롤러예요. 발목 부분에 견착되는 이 롤러인데 이 롤러는 발끝을 이렇게 당겼을 때 발목이 접히는 부위에 껴지는 게 아니라 발목이 접히는 부위를 피해서 닿아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정강이의 최하단 부분 정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롤러가 맞닿게끔 얘를 조절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절해 주시고, 자, 이 좌우 이제 머신은 세팅이 끝났어요. 롤러 세팅 끝났고 등받이 세팅 끝나면 웬만하면 다 끝날 겁니다. 그리고 보통 여기 있는 거 있는데 이건 바닥에서 딱 꼈을 때 머신 블럭이 살짝 뜨는 정도.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이 각도 설정, 정강이가 얼마나 뒤로 갈지 좀 덜 뒤로 갈지 하는 각도 설정 해놓은 다음에 딱 앉았더니 블럭이 살짝 뜨잖아요. 요 정도면 충분해요. 만약에 이게 그럼 머신 안 뜨죠. 머신 블럭이 안 뜨죠. 너무 헐렁헐렁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반대로 너무 타이트하게 해놓으면 블럭은 뜨지만 제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너무 불편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딱 들어가서 했을 때 적당히 뜨는 정도. 이렇게 세팅하면 머신 세팅은 끝나요. 자, 이제 어려울 거 없어요. 골반 넓이로 허벅지뼈, 정강이, 발목 일자선상에 놓여지게 하고 바깥쪽으로 틀던가 안쪽으로 돌리지 마세요. 이런다고 아무 쓰잘데기 없습니다. 와가지고 간혹 동네에 어떤 헬창 오빠가 와서 야, 바깥쪽으로 많이 돌리면 여기가 되는 거고 안쪽으로 많이 돌리면 여기가 돼. 그래서 이 바깥쪽 허벅지가 라인이 이쁘면 다리가 이뻐 보이는 목적이 있고 다리가 이뻐 보일 수가 있으니 너가 허벅뼈를 이렇게 안쪽으로 돌려서 익스텐션을 차면은 아마 네 목적에 맞지 않겠니? 하고 하면 너나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돼요. 자, 해서 이렇게 일자로만 차셔야 된다는 거. 자, 잡으시고 그대로 운동 진행하시면 됩니다. 웜업은 한 세트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해볼게요. 오케이. 한 6, 8개 정도 했으면 내가 레그 익스텐션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알라이아를 12개에서 15개를 하려면 12개에서 15개를 1알라이아로 하려면 어느 정도로 무거워야겠다라는 게 머릿속에 이제 조금 생각이 나실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무게에 적당하다 싶은 무게 세팅하신 다음 이제 본셋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물 한 모금 먹고 본셋 들어가시면 돼요. 자, 15개, 12개에서 15개니까 15개 해볼게요. 껴졌으면 잡으시고 오케이, 끝나면 겁나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겁나 고통스러워야 됩니다. 요 정도 나오면 이거 잘못한 거예요. 이거 끝나면 내가
옆에 썸남이 있어도 여기 살짝 흘러나오는 정도로 고통스러워야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노가리까지 말고 쉬는 시간 체크하고 총수 세시고요. 2분 쉬라고 나와 있네요. 2분 쉬세요. 자, 하시면서 첫 번째 상체, 그리고 특히 고관절이라고 하는 허리, 골반, 허벅지뼈 이렇게 있는 이 부위가 이렇게 너무 찌그러져 있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말려 있으면 안 돼요. 꼿꼿이 편 상태에서 무릎 구부렸다 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좀 빠르게 설명드리자면, 대퇴 직근은 무릎을 피는 것보다는 고관절 굴곡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고관절 굴곡의 각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어떤 운동의 동작을 만들어내게 되면은 대퇴 직근에 보다 높은 효과가 있을 거야 라는 거는 빡큐나 먹어요. 여기서 대퇴 사두는 주기능과 보조 기능이 있어요. 분명 대퇴 직근은 고관절을 가로지르기 때문에 고관절 굴곡 역할을 하지만 사실상 90도 각도 이상 범위 내에선 고관절 각도의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기계적 이점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지금 대퇴 사두에 주기능을 공략을 해서 대퇴 사두를 운동시키고자 하는 거지. 굳이 대퇴 사두에 보조 기능을 공략을 해서 레그 익스텐션을 함에 따라 효과를 보려고 하는 이런 전략들은 사실상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무릎을 구부리고 피는 거, 그동안 고관절 굴곡 신전 각도의 변화가 없이 체간 바르게 잘 세팅해서 업라이트 잡아주시고 무릎을 폈다 구부렸다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2분. 되게 움직이는 범위도 작고 머신 운동인데 쉬는 시간이 이렇게 좀 긴가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제대로 된 무게로 이 운동을 했다면 2분이라는 쉬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라고 느껴지실 거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근육 무리가 큰 애잖아요. 아까 예를 들어서 어깨 후면 운동했죠. 얘는 좀 어때요? 작죠? 얘는 분명 크잖아요. 근데 쉬는 시간을 아무리 머신 운동이어도 쉬는 시간을 동일하게 준다는 게 말이 돼? 아마 말이 안 될 거예요. 왜? 제네시스 기름통에 들어가는 거랑 캐스퍼 기름통에 들어가는 거랑은 다를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근육이 큰 질량을 갖고 있는 근육을 타겟팅하고 있기 때문에 쉬는 시간도 그만큼 충분해야 뭐가 유리해요? 일단 첫 번째, 충분한 회복 시간을 벌어줘서 다음 세트에 들어가서 비슷한 운동 수용 능력을 뽑아내는데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넉넉히 쉬어주는 거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안절부절 못해가지고 막 바로 들어가지 말고요. 쉬는 시간 정해진 거 충분히 쉬었다가 들어가시면 돼요. 단 이런 경우는 허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40kg를 꽂아놓고 1할 15개를 했는데 정말 진짜 1할 야, 내가 샤넬백 줄게 2개 더 해봐 하는데 나 하나도밖에 못했어. 그 정도면 1할 근데 그 정도인데 내가 2분 너무 긴 것 같아서 1분 30분 쉬고 들어갔어. 근데 또 똑같이 1할 15개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 1분 30초 쉬어도 돼요. 세트간 피로 세척 능력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1분 30초 쉬어도 되지만 대개는 다 그러지 않을 거기 때문에 2분을 드린 거예요. 여태까지 쭉 해보니까 대세라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쉬는 시간은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또는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큰 폭이 아닌 정도로 조절하셔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권장된 쉬는 시간은 제대로 딱 쉬고 다음 세트 때 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세트 가볼게요.
자, 이제 쉬었다가 마지막 세트입니다. 지금쯤이면 이제 왜 2분을 쉬라 그러는지 알겠다, 약간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마 얼얼할 거예요. 자, 레그 익스텐션을 처방을 해주면 아마 이런 두 가지 질문이 떠올리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아니 허벅지 앞쪽 운동에는 스쿼트가 더 기능적이고 스쿼트가 더 좋은 운동 아닌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 일단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무슨 얘기냐? 우리 이 프로그램의 하체에 있어서의 목적은 엉덩이를 빵빵하게 만들고 키워주고 싶은 거지, 허벅지 자체를 크게 키우고 싶은 거는 또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체 운동 안 하면, 이 허벅지 운동 안 하면 되지 않냐? 라고 하면 이거는 어떤 얘기가 되냐? 우리가 먹는 것들을 잡아먹어 줄 수 있는, 칼로리를 많이 연소시킬 수 있는 큰 무리의 근육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허벅지 앞쪽 운동을 하긴 해야 돼. 그렇지만 스쿼트 대신 레그 익스텐션을 넣어준 이유는, 스쿼트를 하게 되면 허벅지 앞쪽 물론 쓰이죠. 하지만 허벅지 안쪽도 같이 쓰이게 돼요. 그러면 허벅지 앞쪽만 빵빵해지는 게 허벅지 자체가 커지는 거에 기여를 많이 할까요? 허벅지 앞쪽도 내전근도 같이 커지는 게 기여를 많이 할까요? 아마 후자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전근의 참여가 두드러지는 건 좀 빼주고 허벅지 앞쪽만 좀 참여를 많이 하는 운동, 레그 익스텐션을 넣어줌으로써 우리의 칼로리 연소를 많이 담당해 줄 수 있는 허벅지 앞쪽 근육을 운동을 시키되, 허벅지의 부피 자체를 지나치게 키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내전근의 참여를 배제시키기 위해서 스쿼트를 넣지 않고 레그 익스텐션을 넣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레그 익스텐션을 하게 되면 또 이게 너무 또 커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쉽게 커지는 거였으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 엉덩이는 머리통만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체성분 조성 효과, 영양분 분배 효과를 만들기 위해 레그 익스텐션을 합니다. 마지막 세트 가볼게요. 자, 힘든 거 다 끝났어요. 이제 복근만 좀 깔짝거리다가 유산소 하면 오늘 데이 2 끝납니다. 복근 운동 세팅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모디파이 크런치라 그래서 답 많이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세팅하는 방법은 이래요. 자, 아까 우리 벤치 썼던 거 있죠? 수평으로 둡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에 누우실 거예요. 바닥 너무 더럽잖아요. 땀난 네가 지금 더 더러워요. 근데 그래도 걱정이 된다면 매트 하나 달라 그래서 깔고 하시면 됩니다. 자, 누운 상태에서 벤치 위에다가 종아리의 정 가운데까지 올릴 거예요. 그리고 발목은 이렇게 직각을 두실 거고, 무릎 접히는 각은 이렇게 직각이어야 됩니다. 너무 펴지게 두거나 너무 좁혀지게 두지 않고 직각으로 두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허벅지뼈가 일자로, 무릎 뚜껑이 하늘을 보고 있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골반 넓이로 넓혀주실 거고요. 자, 여기서 그대로 주먹을 관자놀이 정도에 두시면 돼요. 관자놀이에 두고 팔꿈치 끝이 허벅지 말단 부분에 터치가 되게끔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운동하시게 될 겁니다. 이거는 대충 4-5개 해본 다음에 맨몸으로 워밍업하고, 만약 내가 해봤는데 나는 이 RIR과 목표 개수를 맞추려면 지금 12개에서 15개를 1RIR로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맨몸으로 하면 하루 종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조그만 원판이나 덤벨 같은 걸 이렇게 두고 무게를 걸어서 하시면 돼요. 이때 머리에다가 이렇게 두는 게 아니고요, 쇄골 쪽에다가 두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머리에다가 두지 않는 이유는, 머리에다가 두면 훨씬 더 뭐랄까요, 강도가 높아지기는 하지만 머리에다가 두면 이렇게 목 구부리는 힘 너무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두고 하시는 거예요. 정리되시죠? 자, 이거는 제가 하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제 워밍업 끝났다고 치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모디파이 크런치 할 건데, 타겟 근육 어디예요? 너무 간단하죠? 파랑 색깔로 표시된 복직근입니다. 이 복직근, 복근 이렇게 부르는 복직근은
얘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끝나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되죠. 지금 제 명치가 치골 쪽으로 가든지 치골이 명치 쪽으로 오든지 아니면 둘 다 같이 움직여서 짧아지든지. 근데 우리가 지금 선택한 방법은 명치가 치골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상체 꼿꼿이 펴고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움직임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설명 잘 머릿속에 담아주신 상태에서 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개에서 15개죠. 만약에 나는 맨몸으로 너무 가볍다 그러면 이런 원판이나 작은 덤벨 올려두시고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다가 두고 팔꿈치가 여기 닿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덤벨 잡아야 되죠. 그럼 이럴 땐 덤벨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은 똑같이 가면 됩니다. 자, 갈게요. (1분) 30초죠? 체크하고 쉬었다가 두 번째 세트 들어가면 됩니다. 오우씨. 자, 일단 무게 잘 체크하시고요. 조금씩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위치가 어디가 됐든 어쨌든 팔꿈치가 허벅지를 찍는 위치까지는 올라와 주셔야 돼요.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복근 운동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리의 변화가 커야 된다 그랬어요? 치골과 명치의 거리의 변화가 커야 돼요. 보통 치골 하면은 자꾸 여긴 줄 아는데 여기는 장골이에요. 치골은 어디예요? 부끄러울 치자쳐서 요 사타구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부끄러워? 여기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거리의 변화가 커야지 이 거리의 변화가 크면 안 돼요. 하시다 보면은 특히 복근 힘 딸리시는 분들이 복근 운동 시켜놓으면은 자꾸 이런 식으로 운동하고 나중에 목 아프대. 당연히 이게 목 아프지. 그러니까 이 거리를 변화를 잘 만들려고 하셔야지 여기서 이렇게 당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목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하나의 포인트. 이게 지금 목 아파요 그러면 대체로 요런 수건 준 다음에 여기다 뒤에다 이렇게 맨 다음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물론 일시적으로는 목에 힘이 덜 들어가긴 하겠으나 우리가 혹여나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뭐냐? 두 번째 세트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자, 쉬는 시간 체크. 쉬었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목에 힘이 덜 들어가긴 할 거예요. 하지만 어떤 문제를 조심해야 되냐? 제가 하다 보면 힘들면 이걸 당길 것 같아요? 놔줄 것 같아요? 당길 거예요. 그죠? 그러면 뒤통수에다가 걸어놓은 거를 내가 힘들어서 이렇게 당겨. 팔로 당기기 시작하면은 어디에서 각도 변화가 많이 생겨버렸어. 여기서 각도 변화가 많이 생겨버렸죠. 그러면 목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치거나 불편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그거에 의존해서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턱을 쇄골 쪽으로 잘 당겨서 고개를 이렇게 말아준 상태에서 능동적으로 힘을 주고 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런 이유에서 이마에다가 무게 걸지 마라. 뒤통수에다가 수건 당기고 지나치게 당기는 상태에서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하면서 또 하나 누워있을 때 저희가 이렇게 다리를 두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올려놓는 게 아니라 한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떼려고 그러면 안 떨어질 정도로 쫙 누른 상태에서 운동 진행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포인트만 잘 기억하시면 모디파이 크런치 어려울 거 없어요. 가시죠, 다음 세트.
자, 쉬었다가 대망의 웨이트 트레이닝 마지막 세트입니다. 모디파이 크런치 제가 솔직히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무슨 고민을 많이 했냐면, 어쨌든 복근 운동을 시켜야 되는데 후보가 밀링 케이블 크런치, 시티드 케이블 크런치, 리버스 크런치, 그리고 이 모디파이 크런치가 있었어요. 근데 뭐 각각의 운동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는 운동의 뭐랄까요, 자세를 직접적으로 봐주지 않는 한 운동에 대한 난이도가 있는 자세들이어서 직접적으로 봐주지 않아도 좀 더 쉽게 따라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모디파이 크런치를 고른 이유는, 모디파이 크런치는 다리 위에 올려둘 때만 있으면 어디든 가서 내가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케이블 크런치나 뭐 이런 운동들은 내가 케이블에 꼭 가야 되잖아. 그러면 여자 혼자서 그 복근 운동 하겠다고 케이블 하나 차지하고 있으면은 괜히,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제 본인이 스스로 되게 불편한 거예요. 눈총 받는 것 같아서. 그럴까봐 차라리 그냥 꾸탱이에서도 혼자 손쉽게 할 수 있는 모디파이 크런치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운동의 조절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쉽게 할 수 있고 어디서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걸 추천드린 거니까 꾸준히 잘 해보세요. 사실 복근 운동에 껴있으면 운동 후반부에 되게 불편해요. 불편하다기보다는 되게 하기 싫어요. 하지만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막셋! 이렇게 데이 2 마쳤고요. 지금 아마 복근이 얼얼할 거예요. 그래서 복근 운동 다 끝냈으니까 우리한테 남은 건, 제가 LSD 20분이라고, 이게 천천히 쭉 멀리 가는 이런 유산소 운동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너무 높은 강도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볍게 달릴 수 있으면 가볍게 달리셔도 좋고, 내가 달리는 건 좀 무리야, 좀 빨리 걷는 게 나는 좋겠어 라고 하면 걸으시고, 이런 식으로 한 최소 20분 정도 쭉 하신 다음에 운동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내가 경사가 너무 높거나, 아니면 사이클을 타는데 너무 뻑뻑하게 두고 타거나, 아니면 지나친 강도로 천국의 계단을 타거나, 이런 거는 비추예요. 가급적이면 완만한 경사로 쭉 이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유산소 운동 알차게 하신 다음에 꼭 마무리로 스트레칭 하시고 데이 3 들어가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어요.